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면서 대단합도 추구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거 전패 위험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 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전국 지지율은 물론 7대 경합지들에서도 모두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공서비스 근무자로서 10년을 상환해온 학자 융자금 차입자들 3만 5천 명에 대해 12억 달러를 탕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발 이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튀르키예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미국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면서 국가의 대단합도 추구하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132년 만에 새 역사 쓰기에 출정하고 있습니다. 암살 시도까지 넘어서 세 번째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후보가 11월 5일 승리하면 132년 만에 한 대를 걸러 45대와 47대 대통령이 되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32년 만에 미국 대통령 역사를 갈아치우려는 새 역사 쓰기에 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밤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피날레를 장식하며 세 번째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수락연설을 통해 두 번째 임기 4년의 재집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We are a nation whose economy is floundering, whose stores are not stocked, whose deliveries are not coming, and whose educational system is ranked at the bottom of every list. We are a nation that in many ways has become a joke. But soon we will have greatness again. It was hard-working patriots like you who built this country, and it is hard-working patriots like you who are going to save our country. 트럼프 후보는 전당대 개막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생還하며 후보 지명 수락과 재집권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설 내용을 180도 완전 바꾼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재대결하게 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고령 리스크를 조롱하기도 했고 그의 무능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노골적으로 몰아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암살 시도를 계기로 바이든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제하고 대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마가 운동의 구호를 유지하되 국가의 단합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메시지에 큰 변화를 주는 동시에 생명을 위협받는 위험에도 강인한 지도자상을 상기시킨 그의 제스처와 천운을 타고났다는 일반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후보가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순간 전당대회장에서는 그에 대한 암살 시도 장면과 불사조처럼 우뚝 선 강인하고도 용맹스러운 대통령 후보의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강조됐습니다.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24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후보는 앞으로 100여일 남은 선거일까지 트럼피즘의 전도사로 나선 JD 벤스 부통령 후보와 손잡고 백악관 탈원은 물론 공화당의 상하원 차지로 석권하려는 파이널 푸시에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주인공이었던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은 간단하면서도 아직 강력하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전력 투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vision is so simple and yet so powerful. Together, we will put the citizens of America first, whatever the color of their skin. We will, in short, make America great again. I stand here humbled, and I'm overwhelmed with gratitude to say I official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11월 5일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물리치고 당선되면 132년 만에 한 달을 걸러 재집권하는 미국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까지 유일한 사례는 글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22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낙선했다가 1892년 선거에서 24대 대통령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것이어서 이번이 45대에 이어 한 대를 거르고 47대 대통령이 되는 두 번째 기록이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에 이어 하킴 제프리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백악관과 상하원 선거에서의 민주당 전패 위험을 제기하고 나서 사실상 다급하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직원에도 대선 완주를 고소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분열에 이어 지지율 하락, 선거자금 급감이 속출하면 8월 초까지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라이벌에 대한 암살 시도와 공화당 전당대회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후보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애덤 시프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의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전패당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한 민주당 연방 의원들은 23명으로 늘어났으며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이 최고위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상하원을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부가 본격 움직이기 시작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사실상의 후보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지난 13일 델라웨어 르호보스 비치 별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방문해 대통령이 선거 레이스에 남게 되면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차지 희망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강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틀 앞선 11일 밤에는 하킴 제프리 민주당 하원 대표가 백악관으로 달려가 바이든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선거전을 고수하면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을 없애버릴 수 있다며 의원들의 다급한 우려를 직접 제기했다고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회 최고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전을 고수하면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전패당하고 그럴 경우 워싱턴 정치가 트럼프 공화당 강경 보수파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래된 측근도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의 업적을 보존하고 미국을 트럼프 추가 4년에서 구해내는 유일한 길은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서는 것이라며 후보 사퇴를 직언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아직도 트럼프를 이길 최적의 후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바이든 옹호파들이 영상 투표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서둘러 확정 지으려 화상 롤콜 투표를 다음 주부터 앞당기려 했으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제동을 걸어 당초 계획대로 8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키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상하원 선거 전패가 가시화되는 여론 지지율 결과가 잇따르고 선거자금 모금이 급속히 저조해지면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더 큰 목소리로 공멸 대신 바이든 후보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암살 시도 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국 지지율은 물론 7대 경합지들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지지율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균 2.5%, 최신 조사에선 4%포인트 우세로 벌어졌고 대선 승부를 판가름할 7대 경합지들에서 3 내지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살 시도에서 생환해 세 번째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세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살 시도까지 넘어서 강인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트럼프 후보가 후보 사퇴론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얼마나 따돌리게 될지 예의주시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승세는 트럼프 쪽에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머슨 대학이 차세대 민주당원이라는 단체의 의뢰로 7월 15일과 16일 조사에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46%의 지지를 얻어 바이든 대통령의 42%보다 4포인트 차이로 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세중 총격 암살 시도는 13일 저녁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반영된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각 여론조사를 종합해 평균하고 있는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지지율에선 트럼프 후보가 2.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주의를 판가름하는 7대 경합지들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을 모두 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이자 암살 시도가 발생한 펜실베니아에선 트럼프 후보가 에머슨 조사에선 5포인트, 평균에선 4.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두 번째 표밭 미시건에서도 트럼프 후보는 에머슨 조사에서 3포인트, 평균 1.6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위스콘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3.4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3대 경합지들은 지난 대선에서 모두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곳으로 이번에 내어준다면 재선에 거의 100% 실패하게 됩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른 7대 경합지들인 조지아에선 6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에선 7포인트, 애리조나에선 6포인트, 네바다에선 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수십 년 동안 선출해온 버지니아, 미네소타, 뉴햄프셔마저 동률 접전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들 7대 경합지들을 석권하게 되면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인 270명을 훨씬 넘는 312명 대 226명으로 압승을 거두고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교사와 간호사, 경찰과 소방대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근무하며 10년 이상 상환해온 학자 융자금 차입자들 3만 5천 명에게 12억 달러를 추가 탕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이 대규모 탕감안을 무산시킨 지 1년여 동안 480만 명에게 1,685억 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끝없는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8일 공공서비스 근무자로서 10년을 상환해온 학자 융자금 차입자 3만 5천 명에 대해 12억 달러를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12억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받는 대상자들은 교사와 간호사, 경찰과 소방대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해오며 융자금도 10년을 상환해온 사람들입니다. PSLF라 불리는 공공서비스 론 탕감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돼 왔으나 그동안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정으로 수혜자들이 극히 적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수차례에 걸쳐 수만 명, 수십만 명씩 탕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말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4천만 명 대규모 탕감안을 무산시킨 후에 개별적으로 탕감 대상을 정해 1년 동안 480만 명에게 1,685억 달러를 탕감해준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연방정부로부터 학자 융자금을 받아 대학 학비를 충당한 4,800만 명의 10%로 10명 중에 1명꼴로 탕감 혜택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3천만 명에 대해 쌓인 이자를 2만 달러까지 자동 탕감해주는 초대형 탕감 조치를 곧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고된 새 바이든 탕감안에 따르면 학자 융자금을 이용해 원금보다 이자가 붙어 증액된 부분은 2만 달러까지 없애주게 됩니다. 첫째,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 융자금 상환을 시작한 2,300만 명은 현재의 소득에 상관없이 원금 대신 쌓여온 이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됩니다. 둘째, 새로운 세이브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상환을 시작한 저소득이나 중산층 졸업자들은 개인 연소득 12만 달러, 부부 24만 달러 이하면 이자 부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대상자 3천만 명은 별도의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 탕감받습니다. 백악관은 새 탕감안이 시행되면 2,300만 명이 이자를 탕감받게 되는 것은 물론 400만 명은 학자 융자금 빚 전체를 없애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000만 명은 최소한 5,000달러씩 학자 융자금 빚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튀르키예가 의료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모바일 이식을 받은 후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여행 패키지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의료시술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유럽과 미국보다 시술 비용이 저렴해 미국 남성들도 튀르키예 의료 관광을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헤어라인이 점점 줄어들어 치료법을 찾는 미국 남성들의 의료 관광지로 튀르키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이 일반화되면서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이식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국제 모발 보건 수술 협회에 따르면 모발 보건 시술의 세계 시장은 2012년 19억 달러에서 2021년 45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비용은 여전히 높습니다. 모발 보건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 모발 이식 비용은 7,5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모발 이식 때문에 튀르키예를 방문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시술이 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선택에 따라 미국 의료 관광객들은 병원에서 모발 이식 비용을 대략 3,500에서 8,000달러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국영의료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150만 명 이상의 의료 관광객이 튀르키예를 방문했으며 약 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의 의사들은 1980년대에 처음으로 모발 이식을 시작했으며 많은 경험과 가장 현대적인 시술 방식 및 튀르키예식 환대가 이 나라를 시술을 위한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CDC는 미용 관광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시술에는 복부 성형술, 유방 확대술, 눈꺼풀 수술, 지방 흡입 수술, 코 성형술도 많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자 냉동,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미국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이 공인된 시설에 가지 않기 때문에 미용 시술을 위해 해외로 가는 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CDC는 매년 수백만 명의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시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를 해외에서 찾기 쉽지 않을 수 있고 숙련된 의사를 찾아도 환자가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의사와 시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DC는 올해 초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90명 이상의 미국인이 성형수술을 받고 사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비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경제성 추구를 위해 해외로 떠나는 의료 관광이나 화장품 관광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모발 이식은 이식 시간이 적고 인체에 상처를 최소한으로 남기는 수술 방법인 최소 침습 시술이지만 환자는 여전히 시술을 수행할 숙련된 의사를 잘 선택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